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 말은 하고 깔 것은 깐다 인터넷 팟캐스트 까TV의 영원한 제작국장 까PD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 내지는 부작용이에요.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어야 접종률이 높아지고 국민들도 안심을 할 텐데 사실 이렇게 좀 뉴스를 접하다 보면 왜 이런 괴이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괴이한 일들을 괴이하게 바라보지 않는가에 대한 서운함 내지는 섭섭함이 있기에 이 방송을 찍기로 결심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옷을 입었으니 뭐 어떤 또 네티즌께서는 의사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거 틀림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입은 거예요. 연구소 소장님이 입을 수도 있고 표본실의 청개구리를 만든 과학자가 입을 수도 있어요. 또는 중국집 주방장이 입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동네 태성이 박은 아저씨가 입을 수도 있는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에 대한 딴지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주제를 찍기 전에 굉장히 망설임도 있고 조심스럽고 또 몇 안 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괜히 이걸로 인해서 저기 무슨 유언비어 퍼뜨린 어떤 장본인으로 지목받아서 벌금 2천만 원 내지는 3천만 원, 5년 이하의 징역 정도 받을까봐 너무 지금 떨려요. 보이십니까? 떨리는 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가장 제가 얘기하고 싶은 팩트는 백신을 맞아서 살 확률이냐, 백신을 안 맞아서 살 확률이냐라고 따졌을 때 오히려 안 맞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기사를 통해서 접하고 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백신 접종률을 낮추는 장본인 같은 놈이다 라고 욕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 조목조목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더 백신 맞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맞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상 반응 관찰실이라고 여기서 좀 잠시 머물렀다 갑니다. 또 시간 없는 사람은 또 그냥도 가고 그래요. 이 백신 개발된 지가 불과 1년여예요. 1년여. 이 1년여에 만든 이 백신이 과연 안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100%에 대한 장담을 과연 어느 과학자가, 어느 의사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개발하지 않은 이 백신을 이 동양인이 이렇게 맞고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이상 반응 관찰실이라는 곳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차려놓고 여기서 반응이 있나 없나를 관찰하고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이게 웬 눈 가리고 아웅식이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 광분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서 유통기한 화이자를 백신을 91명에게 접종을 했어요. 결론은 뭐냐면 잘못 맞힌 거예요. 맞아서는 안 될 걸, 그러니까 썩은 걸 맞힌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도 상관없다고 하겠지만 빵은 먹을 수 있어. 햄은 먹을 수 있지만 우리 몸에 혈관에 투입되는 이런 약은 약물 정도는 정말로 이런 유통기한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를 단순히 실수로 우리가 넘어가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병원을 접종 업무 배제와 위탁 해지 예정이라고만 이렇게 벌을 준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거 만약에 이렇게 맞아가지고 누군가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책임 소재가 과연 어디 있는가? 병원인가? 보건당국인가? 아니면 스스로인가?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라는 것이 팩트이며 이 억울한 죽음을 과연 우리나라 국가보건당국은 어떻게 해소를 해줄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 이거죠.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멀쩡하다는 사람이 이 백신을 맞고 죽었다라고 한다면 도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아니 안 맞았으면 살았을 거 아닌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켜달라는 얘기죠. 다음 장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길게 얘기하겠네 괜히.
자, 코로나 백신을 맞고 요즘 그 이슈가 되고 있죠. 급성 백혈병에 걸려서 죽거나 뭐 또 뭐 월경장애가 있다거나 뭐 하여튼 뭐 뇌혈관에 뭐 문제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멀쩡하다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사를 맞고 죽었다고 의심을 해요, 안 해요? 당신네 가족이 그렇게 됐으면 의심을 해요, 안 해요? 멀쩡하다는 사람이 죽었어. 근데 백신을 맞았어, 그 전에. 물론 우연의 일치로 백신을 맞았을 수도 있고 또 평소에 가족한테 말 못할 사정에 병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내 가족의 건강은 내 가족이 그나마 남보다는 잘 아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상 실험이 과연 똑바로 됐나, 정말로 확실한 임상 실험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에 대한 이 종식을 위해서 임상 실험은 좀 짧게 하고 빨리 투입을 하고 지금 지켜보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거에 민감한 요즘 젊은이들이 백신을 거부하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 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그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사망 원인은 원인 인과 결과는 근거가 없는 얘기고 또 그렇게 죽은 그 노인네들 뭐 고령의 뭐 몇몇은 사망자 몇몇은 평소에 기저질환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다음 장을 제가 보여드리자면 굉장히 솔직히 좀 난 이거에 너무 기분이 역같고 정말로 기분이 너무 나빠요. 화가 나고. 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부분의 환자들은 뇌혈관계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죽었다. 자, 우리가 역으로 한번 좀 가봅시다. 네, 우리가 나라에서 백신을 놔주는데 기저질환이 있던 없던 이런 거를 확실하게 조사 안 하고 그냥 막 맞췄다는 얘기예요.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기저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은 이 주사를 놓으면 조금 위험하겠다. 보류. 이렇게만 해서도 이분들은 안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죽고 나서 사람들 저 기저질환 있어서 죽었어. 이렇게 무책임하게 발표하는 정부. 나는 정말로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자, 더 나아가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 주장이 뭐 또 이렇습니다. 백신 접종 뒤 사망한 사람이 무려 536건이에요. 자, 여기서 보고 안 하고 그냥 아파서 돌아갔으려니 그냥 다른 이유로 죽었으려니 하고 하는 것까지 합하면 내가 보기에는 536건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에 또 이 536건이 다 이상하다, 이것 때문에 죽은 것 같다 하고 심의를 한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가 심의를 요청했는데 거기서 단 2건만 인과관계가 이 접종 때문에 죽었다라고 파악을 했을 정도면은요.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우리 식구가 내가 오늘 주사를 맞았는데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아. 이건 내 책임이요, 내 책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를 주사 때문에 나 아파요라고, 나 죽어요라고 이걸 밝혀내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보건당국이나 방역당국이 과연 이것을 얼마만큼 인정해 주려고 노력하겠는가에 대한 의지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접종률이 젊은 세대에서 낮아지는 이유는 여기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니 막말로 인정하면 뭐 할 거야? 내가 죽는데. 그리고 인정하면 뭐 할 거야? 내가 이것 때문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바꿔 말하면 안 맞았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차라리 안 맞고 아프면 내 탓이라도 하지. 이건 맞아서 아프니까 이 나라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그럼 맞지 말란 말이냐? 괜히 그렇게 맞아서 아픈 사람 다 보상해 줘야 되느냐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나는 그런 경우를 사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건당국에선 이래요.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고 그런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아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조사를 확실히 했는지, 나 아파요 하고 나 백신 맞아서 아파요 나 주고 하고 찾아간 사람을 매몰차게 발로 차지는 않았는지, 문 닫고 내쫓지는 않았는지,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굉장히 불신풍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또 하나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자동차 급발진 사례 아시죠? 내가 악셀을 밟지도 않았는데 차가 막 나가. 왜 이래 하고 사고나. 내가 뭐 중상을 입어 사경을 헤매. 뭐 죽을 수도 있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 식구가 급발진으로 인해서 죽었어. 자, 이런 급발진에 대한 사고를 현대기아차에다가 수도 없이 얘기하고, 뭐 급발진은 뭐 현기차만 있는 게 아니라 외제차도 뭐 있겠지만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인과관계를 밝혀달라 하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뭐예요? 우리나라 국토부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죠. 이거는 운전자의 부주의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백신을 맞아서 내가 죽었어. 내 부주의야. 이런 이론이 형성이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거는 급발진 사고인데, 누가 봐도 이거는 백신을 맞고 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접종률을 높이려고 애를 써. 위드 코로나 가고 싶어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접종을 시켜주고 우리도 접종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심이 들어요. 또 제가 의학 박사는 아니지만 여러분, 내가 뭐 신장이 안 좋아, 간이 안 좋아, 이걸 의식을 받아야 돼. 근데 나랑 똑같은 혈액형이 우리 식구의 간만 맞아, 우리 식구의 신장만 맞아, 콩팥만 맞아. 그죠? 그리고 이걸 의식을 받으려면은 수백 가지의 그 조사와 몸에 맞는가를 다 거쳐가지고 뭐 중국에 가서라도 장기를 뭐 심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있어. 근데 1년 만에 개발한 이 백신이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주사를 맞으라, 맞지 말라 이게 아니라 부작용이 있으면 보건당국이나 정부가 잽싸게 이거를 인정할 건 인정하고 해결을 해주고, 또 접종률은 접종률대로 높이고, 맞아야 될 사람, 안 맞아야 될 사람, 이런 거를 좀 구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기저질환이 있으나 없으나 무조건 맞히고 죽으면은 지 탓이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마무리 짓겠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팩트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나라에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타당한가 아닌가, 또 타당하지 않다면 그런 부분을 문제 제기를 해서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맞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까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